파이솜입니다. 대한민국의 한류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산업, 좀 과거의 표현대로라면 효자 상품으로 등극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한류는 모든 대륙에 걸쳐 인기가 있지만 특히나 유럽에서의 인기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는데요. 유럽은 서구 문화의 발상지이기에 그만큼 타 문화가 존중받거나 유행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고, 미국 외의 그 어떤 문화도 제대로 침투해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곳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문화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견고한 문화 철옹성을 깨부순 것이라는 의미에서 유럽 내 한류는 다른 그 어떤 곳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유럽 각국에서의 상황 중 대표적 사례들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먼저 영국입니다. 우리로 치면 배달의 민족과 같은 온라인 음식 배달 플랫폼 격인 영국의 저스트 이시, 최근 한류와 관련된 흥미로운 예상을 내놓았는데요.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 중인 저스트 이시 연구한 결과를 영국의 음식 및 음료 산업 전문 매체 우 매거진이 보도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한국 음식과 한국산 제품이 영국 경제에 한화로 약 6조 원 가량의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었는데요. 넷플릭스의 상징인 오징어 게임이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영국에서는 한국 음식과 제품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기사는 이제 영국의 한류 시장 규모는 35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뷰티 및 패션 분야가 그중 42%를 차지하고 나머지 58%가 음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한류 소비 붐을 일으킨 주요 원인들로 기사는 좀비 소재의 청소년 드라마 시리즈인 지금 우리 학교는과 BTS,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그룹들을 꼽았는데요. 이런 한류 콘텐츠들이 영국에서 문화적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현재 저스트잇이 영국 내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중 47%가 한국 제품을 이미 이용하고 있으며 그중 20%는 매달 최소 한 번 이상 한식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직 한류 제품과 한식이 많이 소개되지 않은 도시와 떨어진 지역에 사는 영국인들 중에서도 무려 47%가 더욱 다양한 한국 음식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길 바라고 있었으며 그중 46%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65세 이상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 중에서도 한식당이나 한국 식재료 구매에 지출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20%에 달하여 영국에는 이제 한류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별로 보면 영국의 수도인 런던이 연간 11억 8천만 파운드로 한국 제품 소비에서 지역별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는 영국의 한류 지출 총액의 약 34%인데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지역이 그 뒤를 잇고 있어서 영국인들의 한류 제품 소비는 전국적인 트렌드로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 연구는 아직도 영국의 한류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한류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 욕구를 느끼게 된 원인을 살펴보니 53%의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35%의 사람들에게는 SNS가 한국 제품 구매에 대한 동기를 제공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한식 소비자들 중 30%는 한식이 건강에 매우 좋은 웰빙 푸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연구 결과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바로 패션, 뷰티, 그리고 음식이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중이었는데요. 이것들은 내 몸에 닿고 내 몸에 바르고 내가 섭취하는 것들로서 한마디로 신뢰 없이는 결코 소비될 수 없는 제품들이죠.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자 그것은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 것이고, 한국 제품은 한 번만 써보면 놀라운 성능으로 소비자를 매료시켜버리기 때문에 재구매로 이어져 한류는 영국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업이 된 것이죠. 이런 한류 산업의 위력에 깜짝 놀란 것은 영국뿐만 아니라 포르투갈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포르투갈의 유명 정치 경제 전문 매체인 엑스프레소는 한국 문화 수출액이 한국의 전기차와 생활가전 판매량을 추월할 정도로 놀라운 수출 산업군으로 올라선 것을 주목했으며, 포르투갈의 대표적 일간지 디아리오 데 노티시아스는 한류 소프트 파워를 참고하여 포르투갈도 소프트 파워를 끌어올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력을 과시하지 않고도
국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의 가장 좋은 예시는 바로 한국이라는 기사는 K-팝은 한국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연이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서 이런 사례들로 인하여 한국이 누리는 그 결과물은 어마어마하다 이야기했는데요. 문화와 산업 간의 다양한 시너지를 일으켜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한류는 관광 유치 및 한국의 생활 방식까지 수출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한국은 그 어떤 물리적 힘도 가하지 않고 이것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포르투갈도 이런 한국 문화의 소프트 파워 사례를 참고하여 축구를 기반으로 소프트 파워를 형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포르투갈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류가 가진 진정한 힘을 설명하고 있는 곳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매체 르피가로는 지난 연말에 이런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프랑스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등장했으니 그것은 바로 한국 여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프랑스의 부모들이 한국 음악과 문화에 매료되어 자녀들에게 선물로 한국 여행을 제안하고 있다는 기사는 이제는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란 것이었는데요. 기사는 16세 한류 팬 리나와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은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고 2주간 함께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처음 이 여행 계획을 선물로 받았을 때 리나는 그녀의 우상인 BTS의 세상을 둘러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너무 기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로 인해 이미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한국은 공통의 관심사였다는 기사는 이 여행이 그들에겐 신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사는 또한 유럽 내에서 한국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라면서 이것은 수많은 프랑스인들이 한류의 매력에 빠진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13세에서 18세 청소년층은 K-팝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기사는 30세 미만의 한국 여행 경험자들 중 대다수도 K-팝이 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난 이유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광고회사 중 하나인 하바스 역시도 2024년 12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국 숙소를 예약했음을 이야기했다는 기사는 한국 여행 패키지 판매량도 2023년 대비 50% 증가했음이 관찰되었다면서 프랑스인들의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기사는 K-팝이 여전히 한류의 주요 원동력이지만 한류는 그 이상으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한식, 한국 화장품, 드라마 등 한류는 완벽한 문화 패키지로 프랑스인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13만 4천 명의 프랑스인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2 등으로 인하여 한국 문화에 푹 빠지고 싶어하는 새로운 프랑스 여행자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 전망한 기사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서구 유럽인들이 한국 문화에 깊이 빠지는가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정치, 경제, 문화 매체인 링키에스타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매체는 서구는 오리엔탈리즘을 넘어 한국의 창의적 풍경에 반했다면서 이제 한류는 음악으로 세계적 팬덤까지 만들어내고 드라마는 물론 마케팅 전략에 이르기까지 서구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는 대서양을 넘어 새로운 세대까지 매료시키며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사는 한국 대중문화는 수년에 걸쳐 서구에 깊이 스며들었고 이는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와 같은 존재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아직도 한국 문화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도적인 선택이 아닌 이상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국 문화를 소비하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젠 한류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이탈리아의 음반 컨설턴트인 파올라 라포르지아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 전체에 미친 엄청난 영향을 간과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역사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기사는 이어 이렇게 한류와 K-팝이 인기를 얻은 이유는 문화적, 기술적, 전략적 요인이 다채롭게 조합된 것이라면서 K-팝은 국경을 넘는 국제적인 음악의 장을 열어 전례 없는 명성을 얻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음악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K-팝 현상의 주요 측면 중 하나는 바로 뮤지션을 중심으로 형성된 긴밀한 팬덤의 존재라는 기사는 그들의 효율적인 조직력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는 BTS의 아미와
블랙핑크의 블링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돌과 팬들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과 끈끈한 신뢰는 해외 팬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류는 그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산업으로 성장하였지만 국가 이미지에 대한 엄청난 공헌은 물론 한국의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도까지 함께 끌어올린 우리의 핵심 산업이 되었죠. 그런데 최근 봉준호 감독은 그가 연출한 신작 영화 미키 세븐틴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가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BTS와 오징어 게임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계엄이란 단어가 등장해 그들도 황당해했다면서 한국의 국격이 떨어진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극복해 나가고 있고 회복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법적 시스템에 의해 결국은 잘 정리되리라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그의 말처럼 지금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봉준호 감독과 같은 세계 최고 감독을 비롯한 다양한 한류의 키워드들이 외국인들의 머릿속에 한국을 상징하는 이미지들로 먼저 떠오를 것인데요. 그로 인해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줄 것이고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를 넓혀주며 나아가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함께 누리는 시대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날이 가급적 빨리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